사월 사월 사유사호 군자하니 사유사호 군자하니 실저 정곡이여든 실저 정곡이여든 방구 저 귀신이니라. 반구저 귀신이니라. 사람이 때로는 그 군자로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놓쳐서 소인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소인에서 군자로 넘어가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소인에서 군자에서 성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 속에는 군자와 같음이 있으니 활 속에는 군자와 같은 정곡을 놓치면 정곡을 놓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라.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라. 예. 활을 이렇게 쏘는 것과 군자의 삶하고 이렇게 유사한 거 있답니다. 근데 왜 똑같다고 말을 안 했는가? 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근데 군자라는 것은 바로 무형의 정신세계를 터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피하는 거니까. 근데 활이라는 것은 내 일 개인을 수양하는 데 불과할 뿐이잖아요. 군자는 수양 플러스 안인이 된 사람이 군자거든요. 근데 활은 수양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군자에게 있어서. 근데 전쟁을 하냐 그러면 이것이 살상무기를 쓰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될 수 없어요. 근데 군자 되기 위한 방법으로 활 쏘는 데서 우리가 취할 점이 있다. 그래서 유사입니다. 맹자에서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활을 이렇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관역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말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판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곡이에요. 한 복판. 이건 관역이 전체고 표적 전체고 정곡은 한 복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대요. 여기만 맞추면 됐답니다. 여기만. 왜 여기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것을 굳이 겨루려고 이제 승부를 가리려고 여기에다 이걸 했대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더 잘 쏘지 않습니까? 그럼 우열이 갈려요. 여가 우, 여가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 속의 도가 이게 퇴색했다는 겁니다. 왜? 활 속이는 군자니까 나로 돌아감인데 나로 돌아가면서 어찌 승부를 내집니까? 성은 똑같은 자리인데. 이것이 한번 시작돼 버리니까 더 이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도뿐만 아니라 힘까지 겨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됐냐면 이것을 뚫는 것까지. 그래서 옛날에 논어에 나왔습니다. 활 속이는 군자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게 군자의 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들어오면 됐는데 우와 열을 가졌고 우에서도 또 이거 뚫어보면 우 중에 우입니다. 못 뚫으면 그냥 우에 불과할 뿐이에요. 외적 승부를 겨루는 게 활이 아닌데 외적 승부로 나와버리고 이렇게 뚫는다는 것은 살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의 본질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논어에서 군자는 다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지만 활 속에서는 다툰다고 그랬거든요. 공자께서. 그게 뭐냐냐 그러면 활 속에서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라 승부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활 쏘는 법도를 첫 번째 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하고 가니까 상대하고 이 배려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활을 통해서 그 법도를 익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을 쏘는 그 터에 관덕정이라고 있습니다. 관덕정. 활 쏘는 보시면 관덕정이라고 있습니다. 덕을 보는 곳이다. 활 쏘는 데. 이게 활 속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활 속에는 군자와 유사한 것이 있다. 덕을 보는 거거든요. 덕. 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마나 인간다운가, 얼마나 현실적인 그런 대처 능력이 있는가, 식견이 있는가, 학덕업을 보는 게 덕이거든요. 그 활소를 통해서 학덕업을 기릅니다. 극기복례를 화를 통해서 익히거든요. 그래서 군자입니다. 극기복례한 사람이 군자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복을 겨냥해서 쏘았는데 맞냐 안냐 그러면 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조율해야 됩니다. 반구적이신입니다. 내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겨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극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바른 사거리 조준, 그렇게 해서 쏘냐 그러면 이제 정복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복례입니다. 외부한테 타대가지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인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아, 나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나 요즘 갑자기 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예, 심신했다 핑계를 대요. 군자는 그걸 이기거든요. 그게 극기예요. 사선에 가서는 계속 무념무상이거든요.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늘 몸을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놓고 그걸 핑계대요. 소인입니다. 깨끗이 승복을 해야죠. 두 번째는 활 핑계를 댑니다. 아이, 나 오늘 팔이 조금 이거 말이에요. 예, 조금 조율을 잘못했다고. 그냥 내 핑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활 핑계예요. 그 다음에 화살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바람 핑계를 대요. 바람 핑계를.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내가 쏠려고 하는데 막 말을 막 시키더라고. 이제 애꿎은 놈한테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정복해놓고 방구적이신 하기는 그냥 구저인이거든요. 군자는 구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논어에서는 줄이면 나한테서 구한다. 근데 구저인 타인한테서 구해요. 이분이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활쏘기가 그 심신을 바로잡는 아주 좋은 공부랍니다. 예전 선비들은 활쏘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 선생님이 활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 참 멋들어 보이대요. 우리가 뭐 활 쏘아보자가 뭐, 아, 얘기는 안 된다고. 쏘시냐, 그러면 불이 나게 그 화살 주스로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져요. 그 활 쏘신 것 같아요. 예, 들어오시죠. 뭐 쓰셨을 거거든요. 사투리 좀 이런 거 하셨어요? 그래서 활쏘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희노애락 미발 상태로 가는 것이 활쏘기의 시작이랍니다. 먼저 이게 뭐 땡기고 이것이 아니라 희노애락 미발의 상태로 가는 것, 그게 활쏘기의 시작이 돼요. 그게 시작이자 끝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그 활 쏘기 전에 먼저 마음 수양부터 하지 않습니까? 마음 수양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자세가 바로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을, 물리적으로 활을 잡고 쏘니까 그 외적 영향력을 다 이겨낼 수 있대요. 근데 내 마음이, 몸이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될 리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몸을 가지고 활을 쏘기 전에 심신을 조율한 상태에서 뭔 일을 하냐, 우리 조상들은요. 이것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것도 안 본대요. 요런 점 하나를 본답니다. 요런 점 하나요. 요런 거. 심신을 조율한 상태가 딱 된 다음에 이런 점 하나를 딱 본대요. 활은 잡도 안 해요. 지금 곧바로 활을 잡은 게 아니라 이놈 하나가 얼마만큼 보이냐면 수박 덩어리만큼 보일 때만 본대요. 이게 실제 그
텔레비전에서 이게 명사수가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게 수박 덩어리만큼. 그러면 그때 드디어 잡고 쏜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심신 흐트러졌죠. 멀리 있는 것도 눈이 보인다 말라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희노애락지 미발충이 첫 번째예요. 그 상태 하면 발하면 발이게 중재지라. 그때 올림픽 그 떨리는 순간에 이 한복판에 있었지 않습니까? 복판에 복판 이거 이 카메라 날라오는 게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맞춰버렸잖아요. 그게 생각으로 쏘았겠습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서 쏘았겠어요? 바로 희노애락 미발 위지 중의 상태에서 심신이 흔들림 없는 본연의 상태에서 쏘아니까 그 여기 한복판에 딱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활쏘기는 군자와 유산자입니다. 실저 정곡이 얻은 방구 저 기신이라. 그래서 군자는 날마다 진보합니다. 그래서 군자를 진덕 수업지사라고 그러거든요.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 선비라고. 이번에는 이건 크게 말했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가는 방법을 15장에서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 지도는 비여 행원필 자이하며 비여 행원필 자이 비여 둔고필 자빈이라. 비여 등고필 자빈이라. 군자의 도는 군자의 돈 비유할 비자입니다. 비유하자면 먼 길을 가는데 비유하자면 먼 길을 가는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가며 반드시 가까운 데로부터 비유하거는 비유하자면 높은 곳을 오를 때 높은 곳으로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한 것과 같다.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한 것과 같다. 비유하면 먼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